안녕하세요. 유성만리 유학의 길을 묻다 진행을 맡은 임진선입니다. 유성만리 유학의 소리가 널리 울려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시대마다 국가 통치 이념이었던 유학이었습니다. 현대 시대에 유학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유학은 미래 우리 사회에 어떤 메시지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유학 전공자 또는 유교 관련 단체나 전통문화, 유교 문화권에서 활동하고 계신 대표님들을 모시고 함께 대화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1부에 이어 한국지역사회교육연합 성남인문교육원 김연희 회장님을 자리에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유성만리 유학의 길을 묻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지역사회교육연합 성남인문교육원의 회장이자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 생활예절 다도 전공으로 졸업을 하고 현재는 유학과 박사 과정 중에 있는 김연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한국지역사회교육연합, 이제부터는 케이스 연합으로 부르겠습니다. 케이스 연합의 활동을 하면서 학교 현장이나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유학의 소리가 널리 울려 퍼지고 있는지 그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1부에 이어서 우리 회장님의 생생한 유학 교육 관련된 이야기가 기대가 됩니다. 1부에서는요, 회장님이 케이스 연합을 만나게 된 동기와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과의 인연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요. 2부에서는 회장님이 속한 단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연합은 어떤 곳이고 주로 어떤 활동과 교육을 하고 있는 곳인가요? 네. 케이스 연합은 전국 22개의 지역 협의회가 모여서 연합으로 결성을 하였습니다. 건강한 가족, 또 즐거운 학교, 활기찬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학습하고 봉사하는 좀 성숙한 시민 문화를 이제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속한 인문교육원에서는 예절과 다도 교육, 또 인문학 분야의 고전 교육, 또 전통문화, 보급 사업 등을 주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부모 교육을 비롯해서 가족 문화 사업, 자녀 함께 키우기 운동 같은 부모 리더십 센터도 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인문교육원에서 저는 지금 예절 다도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인성교육 지도자, 국제 차 품평사, 또 의례 코칭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1부에서 말씀해 주신 예절 도우미로만 활동하더라도 3시간씩 8시간의 교육을 받아야지 우리 예절 도우미가 될 수 있는 그 과정을 거치시고 우리 이렇게 예절 강사로 예절 다도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1969년에 설립되어서 비영리 민간단체로 50여 년의 오랜 시간 동안 한국 예절 교육의 주출돌로 자리한 협회라서 그런지 세대를 아우르는 교육을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먼저 학교 현장에서 우리 유학 교육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학교에서는 주로 예절 수업이나 다식 수업, 다도 수업, 다화 수업 등을 합니다. 그리고 명절 즈음에 해서 세시 풍속이나 전통 문화에 관한 교육들도 하지요. 다도 수업 같은 경우에는 차 이론 수업을 먼저 배우고 차가 어떤지 아이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차를 직접 우려보고 예절에 맞게 차를 우리는 것을 행다라고 합니다. 그 행다 수업을 해요. 그런 후에는 이렇게 공손하게 두 손으로 받쳐서 차를 마시는 또 실습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학교 현장에서의 예절 수업을 하나를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는 보통 일회성 수업을 많이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1년에 한 번 정도의 수업으로 예절 수업을 대체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예절 수업을 한다고 하면 예절은 어떤 것인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각자의 생각을 말해 봅니다. 그런 다음에 보통 우리 전통 옷인
한복에 대해서 공부를 제대로 해보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한복을 자주 입지 않기 때문에 보통 어떤 순서로 입는지, 어떤 옷이 여자 옷이고 남자 옷 한복에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론 수업을 한 후에 실제로 한복을 입을 때의 주의사항, 특히 또 아이들은 학교에서 한복을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화장실 갈 때 예법, 뭐 계단을 오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다양한 실습에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특히 한복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전통 인사인 절을 수업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는 남자절과 여자절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뭐 평절과 큰절 정도로 학교에서는 가르쳐요. 그래서 아이들이 평절과 큰절을 한 몇 번씩 연습을 해서 조금 몸에 익숙해지도록 그런 수업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절 연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방석 예절이라든지 몸을 바르게 앉고 뭐 바르게 걷기 수업도 함께 하고요. 또 바른 몸과 바른 마음가짐의 관계가 우리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사구용 이야기 또 그것과 맞물려서 언어 예절까지 그런 다양한 예절 수업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학교의 현장에 나가보면 조금 지금 시대를 반영하는 특이한 점들이 포착되고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다른 게 아니고요. 이제 인터넷을 보더라도 짤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온전한 한 프로그램들을 다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편집을 해서 잘라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를 보면 아이들은 그 짤방 하나를 보면 뭐 드라마든 예능이든 하나를 다 봤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즉 그런 것이 어떤 것이냐면 여러 가지를 얕은 수준이지만 많이 체험해보는 이런 트렌드가 요즘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것이 예절 수업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절 수업 하나만 2시간을 해도 뭐 이론 수업 서로 이야기 나눠보고 한복 입고 바른 몸가짐 해보고 절도 익숙하려 그러면은 여러 번 연습을 해야 하는데 얼마 전에는 어떤 학교에서 저희한테 2시간 수업을 하면서요. 예절 수업, 다식 수업, 다도 수업을 함께 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왔었어요. 그러면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하면 1시간이 40분 수업입니다. 이제 연결해서 쉬는 시간을 포함하면 총 90분의 수업 시간 동안에 자, 이제 상상을 한번 네. 해보세요. 엄청날 것 네, 같은데요. 우선 학교에서 아이들이 한복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와줍니다. 10중 8구 여자아이들은 다 머리를 길어서 치렁치렁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남자아이들의 대부분 열이 많아서 그런지 양말을 신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준비해간 양말이나 고무줄로 머리를 묶어주고 양말을 신게 하고 당연히 고름 매는 거는 저희도 못했으니까요. 어른들도 고름 매는 거를 도와주고 아이들을 이제 자리에 착석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어 봐야 되는데 그런 시간도 부족하죠. 그러니까 예절은 어떤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금방 또 다른 이제 수업으로 넘어가는데 예를 들면 이제 한복을 바르게 입었으니까 절을 한번 해볼까라고 해도 그 절 수업에 있어서 연습을 많아봤자 2번이나 3번 정도의 끝을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바로 다식 수업의 대형으로 저희가 바꿔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다식 수업을 1시간 내내 한 번의 타임에 내내 했으면 다식은 어떠한 음식이고 어느 때 먹었고 종류가 어떤 게 있고 다식 틀이 문양이 우리나라의 고유의 문양이 어떠하며 또 어떤 가문에 따라서 이런 문양을 썼으면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얘기를 하고 아이들이 직접 반죽을 하면서 다식 틀에다가 그 소분한 이렇게 구슬 모양의 반죽을 자신들이 만들어서 다식 틀에다가 이제 찍는 거거든요. 그런 수업을 다 할 수 있지만 아까 그 3개의 수업을 네네. 2시간 안에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강사가 집에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와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다식 틀에다가 그냥 눌러보는 행위만 정도만. 네, 정도만 하고 또 급하게 무엇으로 바꿔야 되죠?
다도 수업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다도구들을 다 가져올 수도 없고요. 차에 대한 이론을 얘기하기도 힘듭니다. 그럼 또 마찬가지로 강사가 집에서 차를 다 우려오고 아이들은 자기 앞에 찻잔과 차탁 정도만 그리고 다관 정도만 있어서 자기 잔에 따르고 한번 들고 마시는 정도로 이제 끝이 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뭐 유림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공감하시겠지만 예절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한복을 한번 무슨 코스튬을 입는 것처럼 입어보고 뭐 절도 한번 체험처럼 해보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연습을 통해서 자기 몸에 습이 돼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한복을 배울 때 뭐 색이라든지 오방색이라든지 그 안에 이제 조상의 얼과 지혜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얘기들, 철학의 이야기들 어떤 것이 더 가치로운지에 대해서는 얘기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 제가 생각하기에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에서 우리 예절이나 다도 강사들이 갖추어야 할 것은 인문학적인 소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문학이라고 하면 문사철, 예다악, 문학, 철학, 뭐 역사 등등이 있잖아요. 저희 케이스 연합에서도 전문적인 기술이 뛰어난 어떤 예절 강사를 배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문학 수업을 꽤 오랜 시간 동안 듣게 필수로 합니다. 그래서 저도 문학은 하기 어려워서 고전으로 배웠고 철학도 배우고 역사도 배우고 예절과 다도를 배운다 하더라도 연구반을 조성을 해서 이런 수업에서 과연 어떠한 가치를 전달해 줄까를 연구하고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져요. 이렇게 강사들이 체험 강사가 아니라 예절이나 다도 강사가 되려면 인문학적인 소양이 필요하고 그런 상태에서 학교에 이렇게 다시 제안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이고 아이들에게 좋은 가치를 전달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도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 석사 과정으로 진학을 할 수 있었던 중간 다리 역할이 이런 케이스 연합에서 제가 들었던 인문학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청하고 계신 우리 네. 유림방송 시청자분들 중에 이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또 저처럼 교육 현장에서 또 강의를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 석사 과정으로 진학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 더 잘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무리는 역시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으로 이야기가 끝나는군요.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습이 돼야 되고 그리고 제대로 교육을 하려면 사실 그 자질을 위해서라도 끊임없는 자기 개발이 필요한데요. 네. 그런 것들을 인문학적 소양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곳이 네. 사실은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많은 교육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네. 앞서서도 뭐 여러 가지 짧게 얘기를 들었지만 네. 그간에 얼마나 많은 교육을 진행하셨는지 상상이 됩니다. 학교 예절 수업을 진행하시면서 아이들 양말도 안 신고 오고 머리도 풀어 헤치고 이런 아이들을 교육하시면서 보람된 일들이 있으신지 뭐 어떤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으신지 우리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1박 2일 인성 캠프에 다도 수업을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인성 캠프는 지역적으로 그렇게 소위 말해서 넉넉한 그런 지역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돌봄 교실에서 하는 방학 중에 하는 인성 캠프였는데 제가 이제 수업을 하러 가니까 아이들은 벌써 아까 제가 트렌드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은 벌써 드론 날리기, 3D 펜 만들기, 네. 적외선 센서 자동차 만들기를 숨가쁘게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간식도 아주 풍족하게 먹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다도 수업을 할 때는 어수선할 수밖에 없었고요. 아이들 눈에는 피로감이 역력해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다도를 이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점점 눈빛이 바뀌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차라고 하는 게 원래 명상의 도구로도 쓰이기도 하고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수양을 하는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파트너로서 네. 차와 함께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차가 가진 어떤 사람을 진중하게 해주고 차분하게 해주고 정서적인 안정을 주는 그런 효과가 아이들에게도 발휘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은 사실은 어떤 것이 가치롭고 본인한테 좋은 것인지 알아요. 아무리 이제 막 까불고 활발하게 노는 아이들도 어떤 것이 가치로운지는 분명히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우리 어른들이 해주느냐가 그 책임감이 더 막중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아이들은 자극적이고 흥미 위주만 좋아한다고 오해를 하잖아요. 근데 현장에 있어 보면 그 아이들의 눈을 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자기를 존중하고 있는지, 차가 자기를 어떻게 위로해주고 있는지를 아주 잘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계속 느끼는 것은 아이들은 잘못이 없다. 어른들이 잘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뜻깊은 캠프를 통해 차와 예의 향기로 아이들을 쓰다듬는 시간을 또 지내셨고 네. 그에서 또 내가 가고 있는 길에 대한 또 그런 또 감동을 또 받으셨는데요. 널리 그런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또 네. 다시 한번 존경의 또 마음이 또 가져집니다. 아이들의 맑은 눈을 보려면 어른이 도리어 배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그 석사 과정 때 다도인성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요. 우리는 보통 지덕체의 융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덕체의 순서로 꼭 배워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지를 머리로 하는 공부라고 보고 덕을 예절 공부라고 보고 체를 체력을 단련하는 것으로 본다면 지덕체의 순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자님 혹시 육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제가 잘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약, 사어, 서수가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역시 유성만리 진행자라 다르시네요. 네, 예악, 사어, 서수. 예악을 그 덕으로 보고 사어를 체로 보고 서수를 지로 본다고 하면 우리는 지덕체의 순서의 교육이 아니라 덕체지의 순서로 교육을 했었죠. 유학에서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예절과 음악, 예악을 보면 예절은 사실은 따로 이렇게 교육을 받았다기보다는 집안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이 어떻게 어른을 대하시는지를 보고 듣고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예절은 자연스럽게 집안에서 배웠고, 하지만 예절 같은 경우에는 맺고 끊음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화인 음악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어, 그 활쏘기와 수레몰기지요. 이 활쏘기 같은 경우에는 기술을 배운다기보다는 바른 마음과 몸이 조화가 잘 되어야지만 집중력이 있게 이제 활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집중력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레몰기 같은 경우에는 힘과 조절력을 배우게 되지요. 그 다음에서야 서와 수, 글을 읽고 글을 쓰고 셈하기에 이제 그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 덕체지의 교육을 했던 것이 유학의 관점이었는데, 현대에서는 참 말씀드리기 그렇겠지만 집안에서 예절 교육을 많이 한다는 소리는 많이 이제 못 듣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예전보다 집안에서 핵가족화가 된 지도 오래되었고, 또 이제 현대 사회의 특성상 아이들이 부모를 통해서 예절을 손쉽게 배우고 또 익히기에는 조금 다른 환경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한테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되고 어른을 공경해야 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면서 양보하고 배려하자는 이 유학적인 가르침은 반드시 전달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상황이 저절로 보고 배우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를 우리 같은 예절이나 다도 강사들이 잘 인지를 한 상태에서 아이들과 같은 출발점에서
이야기를 전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천방지축의 아이들 유학적 가치를 심어주고 또 생활에서 실천하도록 어떻게 하면 독려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그 케이스 연합에서 하는 까치서당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까치서당은 아까 학교에서처럼 이렇게 일회성 수업이라기보다는 연속적으로 아이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아이를 10번 내지 15번 정도를 같이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까치서당이 아이들한테 정말 인기가 좋은 수업이어서 만약에 이제 여름방학 때 까치서당을 진행을 하면 이 아이가 어머니, 아버지께 휴가를 가지 말고 까치서당에 나오자는 얘기를 해서 거짓말을 조금 보태면 네. 출석률이 거의 100%에 이제 이를 정도로 아이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조금 그 프로그램을 설명을 드리면 인성 덕목을 고전과 연결해서 좀 제대로 알 수 있게 만들어주고 또 전통놀이와 연관을 시켜서 그 인성 덕목을 자기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서 책임이라는 인성 덕목을 배운다고 하면 먼저 고전하고 연결을 시켜줘요. 논어 위령공편에 보면 군자는 구적이, 소인은 구저인이니라 라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인성동목 책임을 연결시켜서 아이들의 이해를 더 돕습니다. 그리고 전통놀이를 예를 들면 투호레를 한다고 하면 누가 투호레를 잘하나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책임의 인성덕목을 그 전통놀이 안에서도 구현할 수 있도록 저희 강사들을 훈장님이라고 부르는데 훈장님이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이들이 화살을 던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주위에서 다 떨어졌다고 보면 그것들을 책임감 있는 군자,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 것은 자기가 주어서 뒷사람한테 넘겨주면 어떨까?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활을 쏘다 보면은 잘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보통 아이들은 이렇게 짜증을 내요. 이거 뭐 때문에 안 됐고, 뭐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안 되고, 막 그런 식으로 핑계를 많이 대는데, 아까 군자는 구저기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내가 연습을 더 많이 해서 더 잘 넣어볼까? 이런 말을 연결을 계속 시켜주는 거죠. 그럼 아이들은 뭐 전통놀이도 하고 또 중간에 간식도 맛있는 것을 먹고 해서 이 까치서당을 좋아하는 것도 맞지만 사실은 아이들이 정말 매일매일 나오고 싶어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인성동목을 얘기할 때 책임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한자로 책임을 적어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자기 집에서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을 문장을 적도록 합니다. 그러면 보통 아이들은 그럴듯하거나 조금 이제 훌륭해 보이는 것들을 쓰려고 해요. 그럼 저희 훈장님들은 집에 가서 실제로 이것들을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문장을 적도록 독려를 해줘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 정말 잘 지켰는지 물어보고 잘 지킨 친구들이 있으면 칭찬을 많이 해주고 아이들도 박수를 보내는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책임을 자기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문장을 적도록 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적는다고 했었잖아요. 그 이유는 뭐 사회자님도 여름방학 때 계획표 한번 세워보셨죠? 네. 그러면 그 계획표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아침 6시에 일어난다고 적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거의 6시간 네. 동안 공부만 하다가 네. 12시에 점심 때 잠깐 쉬고 다시 공부.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적었었어요. 그것은 내가 실제로 실천을 하려는 생각보다는 그것이 아이디얼하고 이상적이고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하면 예를 들면 장난감을 잘 치우겠습니다 라는 걸 썼다고 하면 아이들에게 어떤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냐고 물어봐요. 그럼 뭐 레고라고 답하면 레고라는 장난감을 잘 치우는 것이 아니라 레고 상자 안에 도로 넣겠습니다 라고 해서 아이들이 다시 생각이 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만들어주고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시간에 잘 지켰나요? 물어볼 때 아이들은 정말 잘 지켰다는 이야기가 반에서 한두 명 정도는 정말 지켰고 그것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또 칭찬을 해주시고 어떤 에피소드들이 생겨요. 그런 얘기들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시간에도 사실 그냥 잘 지켰어요. 네, 좋았어요.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한두 명은 실천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자랑처럼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은 그것을 구별할 줄 압니다. 아, 저 아이는 정말 지켰구나. 그랬을 때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었네 라고 알아채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이제 칭찬을 받은 아이는 그 다음번에 다른 인성 덕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문장을 적을 때 정말 실천할 것들을 적기 시작하고요.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분위기를 이제 소위 탄다고 하죠. 그래서 한 서너 차례가 진행이 되면 아이들 그 한 팀에서 거의 경쟁하듯이 정말 자기가 실천할 것들을 적고 그것들을 실천해 와서 자랑대회 하듯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맨 마지막 시간에 책내를 통해서 까치서당의 마무리를 하는데 그때 이 어머니들이 소위 말해서 간증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아이가 그냥 처음에는 보통 한자를 배울 수 있다고 해서 아이들을 보내는데 보내고 나니까 아이들이 한 차씩 한 차씩마다 달라지고 뭐 예를 들면 그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전혀 드리지 않았던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문안 인사를 드렸고 뭐 식탁에서 예절을 지키는데 오히려 자신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 에피소드들을 눈으로 목격하면서 정말 이제 우리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학적인 그 선한 본성을 우리가 회복하는 길은 거창한 목표라든지 아니면은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작더라도 레고 상자에 그 레고를 넣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렇지만 자기 자신이 주체적으로 정해서 아무리 작더라도 그것을 실천하고 자기 자신이 뿌듯한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그 다음번에 또 다른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데 이 그 내적 동기화가 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유학이 소리가 조금 외면되는 게 그렇게 생각이 드시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같이 출발을 하게 되고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본인들이 실천하게 한다고 하면 저는 유학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같은 강사들도 이런 실천을 할 수 있게 독려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유림 방송도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방송을 해주셔서 일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케이스연합 성남인문교육원 김현희 회장님께서 현장에서 우리 미래의 씨앗이라고 하는 교육 현장에서 유학의 소리를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 정말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을 듣는데요. 옆에서 듣는 이렇게 이야기 스토리 속에서 이렇게 우스운 이야기로 즐겁게 밝은 미소로 얘기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고민과 그리고 준비가 필요했었는지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유성만리 유학의 길을 묻다에 자리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현장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방송을 보시면서 어땠을까요? 우리가 이제 핵가족화되고 그리고 예절에 대해서 우리 유학의 소리에 대해서 조금 멀리 생각을 하신 분이 계셨다면 우리 타 프로그램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프로그램보단 우리 유성만리 프로그램 우리 이번 회차에 대해서 우리 김현희 회장님의 이야기만 들어도 많은 것을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김현희 회장님과 함께 유학교육의 아주 밝은 미래를 본 것 같은데요. 우리 지금까지 유성만리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잘해주신 우리 김현희 회장님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